네, 유명간의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추석이라서 한 주 건너뛰고 네. 이제 2주 만에 뵙는 건데 혹시 2주간의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전 세계 기업들의 이익 동향에서는 네. 신흥국 기업들의 하향 조정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면은 네. 12개월 선행 EPS가 1개월 전 대비해서 3.6%가량 하향 조정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한 5월 말쯤에 기록을 했었던 수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선을 봐주시면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신흥국보다는 이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이 하향 조정 폭이 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이익 모멘텀은 신흥국보다 좀 낮다. 음. 그럼에도 둘 다 하향 조정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빠지고 있고, 네. 그죠? 그 중에서도 신흥국의 하향 조정의 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국가별로 좀 쪼개서 볼까요? 먼저 신흥국부터 이번 주는 한번 네.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만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좀 플러스인 모습을 보이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을 좀 주도하고 주도했어요. 있다. 왜냐하면은 네. 한국과 대만이 지금 둘 다 하향 조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네요. IT 비중이 높은 네.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IT 업종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진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가장 견조한 모습을 좀 그러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유럽은 미국보다는 훨씬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음. 특징적인 건 호주가 이번 주에는 좀 상향 조정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제 국가별로 각기 다른 이익 추정치의 변화를 주가가 어떻게 반영을 하고 네. 있나요?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주가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왼쪽 하단이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계속 플러스가 나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왼쪽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는 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네. 뭐 변수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이익도 그 중에 하나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체로 이제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긴 해요. 특히 마이너스권에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익이 좋지 않은 국가들이 주가도 마이너스에 있고 이익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따라가는 경우도 호주 같은 국가들에선 보이고, 다만 인도네시아는 계속 네. 플러스권에 있다는 네. 것도 눈에 띄네요. 신흥국, 선진국 나눠서 봤을 때 네. 업종별로 혹시 뭐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네. 있었을까요? 뭐 선진국보다는 좀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돼서 네. 이번 주는 신흥국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하고 대만의 비중이 높은 IT 업종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이 네. 컸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전 대비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6.4%가량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네, IT 다음이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소재, 산업재 이 정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플러스권에 있긴 합니다만 네. 역시 플러스 폭은 굉장히 계속 줄어들고 좀 있는 적네요. 상황인 거죠. 네. 네. 한국으로 넘어와 네. 보죠. 한국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어떠한지 역시 이익 변화 그리고 주가 상승률의 관계를 보면 좀 알 수 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우선 이 차트에서 주황색 코스피를 기준선으로 두신 다음에 네. 위쪽에 있는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좀 이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한 달 정도 계속 눈에 띄는 섹터가 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맞아요.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좀 하락할 때에도 덜 빠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오히려 더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좀 갈리는 거는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이익 모멘텀에서 자동차랑 반도체 섹터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도 지금 이익은 안 좋지만 주가는 플러스인 쪽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태양광 기업들이 이 화학 섹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이야기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네. 몇 차례 드렸던 바 있는데, 최근에 딱 그런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이익 동향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212조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2%도 성장을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제가 어닝스 리비전을 뭐 3개월 전에 아마 말씀드렸을 때에는 대략 한 13% 정도 네.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맞아요. 됐는데 두 자릿수대였어요. 딱 3개월 동안에 지금 숫자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내려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안 좋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고 네.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역성장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네. 좀 되네요. 추세적으로. 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올해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지만 네. 또 23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러한 부분들의 하향 조정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어떤가요?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조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아마 다음 주 가면은 50조 원 하, 후반대로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는 한 54조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거나 소폭 역성장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이익 추정치에 대한 하향 조정이 아직 또 이루어지지 않은 네. 상황이다라는 건 저희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요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은 경계감을 네. 갖고 지켜봐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보도록 하죠. 뭐 대략 한 2주 정도 뒤, 그러니까 네. 2, 3주 정도 뒤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네. 될 텐데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여전히 자동차 업종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매주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조선 기계 섹터 내에서는 기계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좋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의류 섹터 네. 이익 전망치가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우측 끝에 보시면 철강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철왕이 아래쪽으로 확 쳐졌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볼 텐데 자동차 이야기를 안 네. 할 수가 없죠. 일단 지난주에는 이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뭐 한온 시스템이나 만도, 현대 위아 같은 자동차 부품 업종의 이익 모멘텀이 지난주에 네. 개선이 됐어요. 이번 주에는 완성차,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의 이익 전망치가 한 번 더 개선이 됐습니다. 확연하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자동차 완성차나 부품 쪽 모두 실적에 대한 개선 음.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3분기 실적 시즌 때 좀 기대해 볼 만한 섹터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텀에 봤을 때도 완성차 좋아지고 또 부품주가 따라 올라가고 했던 흐름이 네.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이제 선순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의류를 네. 이야기하셨어요. 일단 화장품 의류 섹터를 저는 합쳐서 보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는 화장품보다는 의류 섹터의 네. 이익 전망치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내에서도 이 OEM 쪽의 이 기업들 개선이 됐거든요. 이게 네. 환율 효과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은 영업무역이나 이 화성엔터 같은 기업들의 실적은 네. 올라갑니다. 네. 네, 미국향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 OEM 업체들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도 일정 부분 강달러의 네. 영향이 실적에 좀 녹아 있는 부분인데 의류주도 역시도 비슷한 컨셉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좋지 않은 것도 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가 위에 있다면 반도체가 너무 처져 있는 게 또 네. 걱정이 되죠. 네, 3분기 이제 프리뷰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추정치가 지금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3분기에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했었던 가격 하락폭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을 뿐더러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하향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 하향 조정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 멈출지가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은 철강비철 네. 가져오셨어요. 네, 보시면은 뭐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네, 이러한 기업들의 이익 전망,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져 네.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프리뷰 보고서에 또 발간이 몇 개 되면서 네. 예상보다 사실 또 부진한 그런 어. 전망치들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가격 자체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게다가 국내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철강 가격이나 철강 가격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네. 이익 모멘텀이 이번 주에 좀 안 좋아진 그런 섹터가 철강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일단은 뭐 네. 위로 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강, 비철 쪽도 이익 추정치의 하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좋은 부분도 시장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없진 않았습니다만 섹터 관련해서 다만 이제 반도체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대만과 한국이 이제 신흥국의 하향 조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마음에 걸리네요. 이게 언제쯤 진정될지 저희 어닝스 리비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명한 애널리스트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